자, 제가 이미 전달해 드렸던 김호중 씨의 학창 시절 의혹,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폭로됐던 김호중 씨 학창 시절 때 문제만이 아니라 김호중이 결정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 쉽게 말해서 뜨게 된 계기가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던 게 사실 다 거짓말이다. PD랑 짠 건지 작가랑 짠 건진 모르겠지만 다 만들어진 스토리라고 주장을 했다. 라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김호중 씨는요, 과거 일명 이렇게 야쿠자 문신이라고 하죠. 이레즈미 문신을 해서 굉장히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예전 건달 생활을 했었던 개과천선한 캐릭터를 갖게 되면서 많은 대중분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김호중 씨 음주 사건 이후에 이레즈미에 대한 관심량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호중, 문신 이런 게 연관 검색어로 올라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황당한 이레즈미 문신이 알고 보니까 김호중 씨가 과거 도끼 문신, 어설펐던 문신을 지우고 남았지만 그 이후에 커버업이라고 합니다. 어설펐던 문신 이후에 위에다가 새로운 문신을 덮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절대 좋은 풍속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걸 본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레즈미 문신에 푹 빠져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악 영향력이라고 하겠죠? 선한 영향력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타킹에 실제로 등장했었던 김호중 씨가 결정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강호동 씨가 진행을 하던 스타킹에 고딩 파바로티 김호중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고, 이 당시 때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키워줬었던 할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단독으로 제보된 이메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좀 말씀드리고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호중의 엄마 없이 할머니가 키웠다라는 것은 김호중의 학창시절에 스타킹 TV 방송이 스타킹에서 감동을 주도록 만들기 위해 PD들의 꾸며낸 방송이었다라는 걸 밝혀줬으면 좋겠다. 할머니를 컨셉으로 해서 평생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이 정작 할머니와 지낸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해달라. 제가 듣기로는 김호중의 뒷바라지를 재혼했었던 어머니가 희생하며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학창시절 애를 무척이나 먹을 때도 그 해결을 어머니가 다 해오시면서 자식을 위해 참아왔던 어머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듣기로는 김호중 씨의 어머니가 울산에서 로터리 클럽 모임에도 나갈 정도로 재혼 이후 경제력도 상당하고 김호중 씨가 유럽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어머니가 보내준 것으로 들어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제보를 받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에게 제보해 주실 분들 이메일로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 정보는 제 채널에 정보란에 들어가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 좀 더 읽어보면 김호중이 갔다는 유럽 유학도 대학 졸업장이 없어 사람들이 의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학원 연수를 몇 달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장학금을 타며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은서 선생님도 그런 재력이 있어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 유럽 연수의 뒷바라지는 김호중 씨의 어머니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도 어머니 측근들의 증언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한다. 김호중의 어머니는 내가 죄가 있다면 자식을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 몹쓸 사람이 되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모두 각자 각본을 알면서도 자식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나쁜 엄마로 살아야 했던 어머니도 그 인생이 참 기고하다. 할머니 노래로 위장해 저런 거대한 팬덤을 가진 것은 진짜 최대 사기극과 같다. 스타킹과 김호중 영화도 꾸며진 일임을 밝혀주셨으면 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카라큘라라는 유튜버 영상에서 그 부분이 증언을 통해 영상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호중 씨는 왜 멀쩡히 있는 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토록 많이 했던 것이 걸까요? 쭉 보면 실제로 2009년 스타킹에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출연 당시
작년 여름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의 유언이 저의 손을 잡고 나는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돌봐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어린 학생의 모습을 봤던 수많은 대중분들은요, 굉장한 감동과 감격을 했고, 그 이후로 김호중 씨는 할머니라는 뮤직비디오로도 많은 대중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김호중 씨를 이야기할 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실제로 보면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신다라는 생각에 애모를 열창했었던 김호중 씨의 이 방송 프로그램 장면도 있습니다. 지금의 손주를 잊게 한 할머니를 위한 노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부르는 노래.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김호중 씨의 인기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미운 우리 새끼에 등장했을 때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와 박수홍의 어머니가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을 정도로 방송에만 나갔다 하면 김호중 씨는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놓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호중 씨의 어린 시절이 공개됐던 편스토랑 편을 보면요, 이때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오른다. 어린 시절의 김호중 씨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공개가 되면서 김호중 씨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또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김호중 씨의 효심을 봤던 것일까요? 김호중 씨가 이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를 했을 때 열심히 기다려줬던 김호중 씨의 팬들은 이렇게 마중을 나가서 엄청나게 반겨줬습니다. 근데 이 나이대를 보면 김호중 씨의 어머님 나이대나 그 위에 할머님 나이대에 근접한 분들이 상당수죠. 쉽게 말해서 중장년층 여성분들의 사랑을 압도적으로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은 왜곡돼서 김호중 씨에 대한 좀 무지성적인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만 어찌됐건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많은 팬분들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메모리 카드 본부장이 삼켰다고 했죠. 그런데 김호중 씨가 직접 블랙박스를 제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증거로 모친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김호중 씨는요, 자신의 친모, 그러니까 어머님과 담을 쌓은 채 방송 활동을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타킹에 등장할 때도 김호중 씨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명의의 핸드폰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까요? 더 황당한 건 김호중 씨의 많은 논란거리 중에 이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다. 일부 팬들에게 구슬하는 명목으로 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김호중은 엄마가 잘 모르셨고 나를 위해 했던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당시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뭐 오죽했으면 김호중 씨의 어머니, 무속인 루머부터 또 친아버지, 부모님 이혼,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는데요. 팩트는 이겁니다. 김호중 씨가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 이어 어머니까지 사건이 터진 것이 2020년도입니다. 팬들에게 돈을 요구했었다라고 했거든요. 팬 3명에게 840만 원어치 굿을 요구했다라고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이 피해자들이 이 의혹을 막 알려주게 된 거죠. 팬들의 항의로 몇몇 피해자에겐 돈을 되돌려주고 가입도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믿고 이 굿값을 준 거였다라고 하죠. 또 미스터트롯 결승을 앞두고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에게 액바지 굿을 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호중 씨의 어머님은 이 B 씨에게 대운이 들어왔다라며 그것을 김호중 씨에게 전달하는 액바지 굿까지 했던 거죠. 참 그래서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었던 김호중 씨인데 이 당시 때 이야기를 보면 MBC 사람이 좋다에 출연하여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제가 하셨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대신해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팬들은 김호중 씨의 모친이 그 당시 6월까지도 팬들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 라는 내용의 이 문자 메시지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팬들이 막 호중이를 생각하시니까 했겠지, 이해하려 했지만 참을 수 없다, 그만해라, 자기 새끼를 버리고 용서받을 자격 없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나는 아니다, 뭐 이런 등등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당시에도 쏟아졌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호중 씨 측에서 공식 사과를 해요. 친모 논란 사실이다, 금품 피해자에게 보상할 예정이다,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은 꼭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김호중 씨의 어머니는요,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들에게마저 버림받게 된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때에는 뭐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직접 입을 열게 된 거죠. 뭐라고 열었느냐? 나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다, 유학도 내가 다 뒷바라지했다. 자, 보니까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내용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언젠가 팬미팅 할 때 진실을 호중이가 밝힐 거다. 물론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라 이해한다. 자기 새끼 버리고 간 적 하늘을 우러러 한 번도 없다. 나는 김호중 엄마입니다. 호중이도 말 못할 사연이 많고 지금은 잘 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라면서 뭐 울산에서는 자기도 공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며, 오늘도 김천예고 선생님들과 통화하고 잘 지냈다. 진실은 언젠가 호중이가 가정사 이야기할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 글을 잘못 올린 기자도 등장을 할 거다 라면서 팬분들과 함께 김호중 씨를 응원해 달라, 나는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다, 호중이를 위하지 않은 게 없다, 나는 심장이 벌벌 떨리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자, 이런 얘기가 당시에 많이 문자를 통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김호중 씨는요, 이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결국은 호중이가 다 밝혀질 거다라고 했지만 김호중 씨는 그 이후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호중 씨의 어머니는요, 김호중 씨의 팬들에게 접근하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굿을 종용했고 피해를 줬고, 또 특정 단체에 권유하여 회비를 내며 가입까지 시켜 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호중 씨는 단 한 번도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발매하게 된 음원인 할머니의 뮤직비디오에도 어머님보다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황당한 건 요번 카라큘라라는 유튜버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정작이 김호중 씨가 할머님과 함께 했었던 시간은 극히 짧았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김호중 콘서트 현장 판매 부스 오픈을 기다리는 시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가 지금 구속 영장까지 신청이 됐고 24일 날 영장 실질 검사로 인해 24일 콘서트가 진행도 불가능해진 현재 상황이었는데요. 김호중 씨의 23일 날 콘서트 현장에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티켓을 구매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대중분들과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 경찰, 언론사에서는 김호중 씨의 잘못된 점을 몇몇이 낱낱이 꼬집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김호중 술 천천히 마시라고 했는데 12년 전 떠올린 박훈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 기사도 눈에 보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호중 씨와 이미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박훈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술 천천히 마셔라, 누가 쫓아오냐? 라고 조언을 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 무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도 더 된 시간에 행사에서 이 변호사분은 김호중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김호중은 21살의 아주 어린 나이로 한석규, 이재훈 주연 영화 파파로티로 이름을 날릴 때였다. 당시 사법개혁 문제로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야외 공연을 하고 김호중은 강연 보조를 하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뒤풀이 자리에서 김호중 씨와
몇 시간 동안 술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의 마지막 공연이 내가 살고 있는 창원 실내 체육관이었다라는 것을 들었다. 순간 11년 전 술자리에서 김호중에게 한 말이 생각났다. 야, 술 천천히 마셔라. 누가 쫓아오냐? 라면서 파전을 뜯어줬었던 기억이 났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10여 년 전 내가 알고 있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성악가로 클 것이라 생각했는데 트로트 가수라니 의외였다. 김호중이 그 뒤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가수로 데뷔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임영웅만큼 잘 나가는 가수인 줄 최근에야 알았다. 글쎄요, 비교는 좀 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영화 파바로티에 대해서도 21살짜리 인생에 대한 영화라니 어린 나이에 그를 띄워버린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바로티 영화에는 김호중 씨가 건달 생활을 했었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점쳐되어 있었다. 오히려 김호중 씨는 건달과는 거리가 멀었고 학창시절 동급생이나 후배들을 괴롭혔었던 그런 선배와 동기에 불과했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까지 했는데 김호중 씨가 나오는 이 콘서트장에는요, 줄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이 김호중 씨가 이 영장 실질 검사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 김호중 씨가 이 콘서트를 억지로 강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강행하는 콘서트에 있어서 이 김호중 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커다란 수익 손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에 그런 기사가 올라왔죠. 김호중 씨가 떠나고 난 경찰서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자신의 모친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었고 그 휴대폰마저 입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전달드린 것처럼 막내 직원을 시켜서 막 무언가를 조정했겠죠. 핸드폰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은폐하고 무언가 감추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핸드폰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김호중 씨의 어머니라니 김호중 씨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지 않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상세히 아마 달아드릴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김호중 씨의 핸드폰입니다. 모친이 명의로 되어 있는 이 핸드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경찰 측에서 지금 100%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확실한 건 김호중 씨의 통화 내역, 포렌식이라고 해서 핸드폰을 다시 복구하는 기술을 통해 누구와 통화를 했고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김호중 씨가 직접 개입하여 모든 걸 은폐하려고 했었다. 또는 내가 소주 10잔이 아니라 소주 10병을 마셨다 라는 내용이라도 혹시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김호중 씨의 결정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김호중 씨요. 이 콘서트가 많이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구속심사 연기 요청까지 했는데 결국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 씨가 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24일 예정되어 있는 영장실질검사가 사실 콘서트랑 겹치면서 이거 24일 콘서트 거의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내용들이 널리 번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콘서트 이후로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안 되냐라는 신청을 법원에 했지만 이것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쏟아진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영장실질검사 길 연기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김호중 씨의 이틀째 날 콘서트가 있는 날에 정상적으로 12시부터 이 실질검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23, 24일 열리는 콘서트를 위해서 연기 요청을 했던 건데 글쎄요, 콘서트가 오후 8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콘서트가 오후 8시이지만
결국 영장실질검사 이후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는 계속 법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김호중 씨가 무대에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검찰은요, 법원에서 심사를 연기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서까지 냈다고 해요.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서까지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조직적, 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도피, 사법방해 행위로서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아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검찰 측에서는요, 엄정 대응을 하겠다. 경찰 측과 검찰 측 양쪽 모두 다 김호중 씨의 사안을 절대 띄엄띄엄 보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김호중 씨의 이 마지막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었던 영장 실질검사 연기 신청은요, 법원에서 기각이 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김호중 씨가 사용한 핸드폰, 자신의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핸드폰에 있는 포렌식 결과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김호중 씨는 점차 이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죠. 자, 더불어서 김호중 씨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려고 했었던 소속사의 대표, 사촌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김호중의 친족이기 때문에 면죄부가 될 것인가?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이광득 대표, 무죄가 가능하다. 무슨 말일까요? 황당합니다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호중 씨와 팔촌지간인데 형법 151조 2항에 따르면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은닉하고 도피하게 한다면 사실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족 관련 죄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이 법조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광득 대표가 김호중 매니저에게 내가 허위 자백을 시켰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김호중 씨가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명명백백한 핸드폰 속 증거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매니저에게 시킨 허위 자백이 이광득 대표가 아니라 김호중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것이 걸리는 순간 이것은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100%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도 소주 10잔을 마셨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음주운전 뺑소니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감추기 위한 모든 자작극이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광득 대표가 그냥 내가 시켰다로 이 진술을 한 것 의도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가족 간에 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들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 자백을 지시한 게 이광득 대표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김호중 씨가 지시했다 그러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더 계획적인 행동들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해요. 대법원의 헌법 원리상 교사범까지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례에 완전히 명시되진 않았기 때문에 친족인이 조금 형량을 줄여주는 정도다, 이것을 남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김호중 씨의 김호중길, 울산에서도 김천에 이어 생길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백지화하겠다 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울산에서까지 김호중길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김호중 씨의 영향력이 더욱더 거대할 수 있었던 이 상황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백지화됐습니다. 무려 14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관련 사업비 규모가 올해 들어 모두 다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이미 검토가 접은 사업이지만 아무래도 명목만 남아있다가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서 완벽하게 백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 씨에게 돌아가는 손해 금액은요, 천문학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비록 23일 콘서트는 억지 강행이 되곤 있지만 그 콘서트 수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뻔뻔하면 그만인가? 연예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모럴 해저드,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 씨가 대표적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경찰 출석하고 난 이후 집으로 귀가할 때의 표정, 행동, 주머니에 손 넣은 것들, 많은 점들이 지적당하고 있는데요. 연예인에게 져야 할 사회적 책무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보다 훨씬 가볍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최근 상식적인 수준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이 다수 관측되고 있고, 이를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명명한다고 합니다. 이걸 모럴 해저드라고 불러야 할지,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수준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결국 김호중 씨는 어땠습니까? 과거 다른 연예인들과 전혀 달랐던 포토라인이다 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김호중 씨의 이날 이 귀가 거부를 하며 버텼던 현장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었다고 해요. 취재진이 대기 중인 정문 현관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일부 취재진들이 접근을 했고 김호중 씨의 모습을 딱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갑자기 경찰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제지를 했고, 조사 2시간가량 뒤인 오후 4시쯤에는 김호중 씨가 취재진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않겠다, 결국 전례가 드문 피의자 귀가 거부를 경찰은 6시간이나 넘도록 방치했다고 합니다. 강남서 관계자는요, 김호중 씨가 이날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자 평상시에 하던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설계 당시부터 피의자를 지하로 빼서 수사할 수 있게끔 규칙상 신축경찰서는 그렇게 설계가 됐다. 하지만 2017년 9월 지금의 강남서 건물을 신축한 뒤 가수 구하라 씨를 비롯한 유명인 다수가 공개 출석을 이미 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결국 강남경찰서의 거짓말 해명에 대한 논란까지 일게 된 거죠. 결국엔 김호중 씨의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크게 번지게 되면서 이것은 뭐 누가 누구를 특정하게 비방한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음주 뺑소니, 김호중, 자숙, 선방 쳤는데 구속 위기까지 내몰리게 됐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일 날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 실질 검사가 진행이 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구속당하게 생겼는데요. 만약 구속이 진행이 된다면 김호중 씨, 제가 말씀드렸던 천문학적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콘서트에 대한 위약금, 뭐 어떤 분들은 위약금이 계약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찌됐든 분명히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합니다. 앞으로 콘서트 누가 김호중 씨와 함께 진행하려 하겠습니까? KBS도 손절했죠? SBS도 손절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외 유명 공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콘서트마저 흔한 말로 빵꾸가 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어떤 곳에서 김호중 씨와 공연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건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다. 바로 메모리를 삼켰다. 이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 아닙니까?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삼켜버리고 먹어버리고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김호중 씨가 건달이었다라는 과거의 이력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국 비공개 출석에서 6시간 버티기까지 김호중 씨에 대한 의심 혐의만 무려 7개에 달한다고 해요. 이렇게 혐의를 많이 받는 연예인이 이때까지 몇 명이나 존재했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드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김호중 씨에 대한 많은 관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 김호중 씨에 대한 많은 혐의들,
이 장면들만 좀 놓고 살펴봐도요. 사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호중 씨 같은 경우 도주치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증거 인멸 혐의, 뭐 혐의만 해도 7개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김호중 씨와 소속사의 대표, 소속사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태, 범죄 사태를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반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단독 기사로 올라온 내용인데요.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막내 직원에게 수차례 대리 수습하라고 요구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뭐 말이 요구지 반협박에 가깝지 않냐 이런 비판들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직원들이 알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대표가 지시했다라고 말했던 것과 다르게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소속사의 막내급 직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사고를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정황을 경찰이 또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 해당 직원을 최근 조사를 또 했다고 해요. 소환해서.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다 드러날 일들인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9일 밤 중앙선을 넘었던 이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서는요. 김호중 씨가 나를 대신해서 사고를 좀 처리해달라 이 요구를 소속사의 막내급 직원 A씨에게 직접 수차례 전화를 걸었던 정황을 이 경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소속사의 관계자 B씨 역시 사고 처리를 위해서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해요. A씨는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소속사의 막내 직원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겁이 난다는 이유로 끝끝내 거절했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 뒤에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수습을 하지 못했다라는 소속사의 해명과 또 다른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김호중 씨 측이 A씨를 대동한 대리 수습에 실패하자 차선책으로 김호중 씨의 매니저를 거짓 자수시킨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최근에 이 막내급 직원이었다라고 하는 A씨를 경찰이 직접 소환하여서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호중 씨가 직접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김호중 씨가 직접 전화해서 야, 나 대신 가가지고 좀 수습해라 계속하여 수차례 요구를 했었다라는 정황까지 조사가 됐으니 처음 사건 시작부터 모든 것을 소속사의 대표,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김호중 씨가 직접 가담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정말 이 파장은 더욱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의 이런 사태를 더욱 크게 만든 건 바로 이광득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김호중 씨 소속사의 대표이자 사촌형이자 SBS 공채 개그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와 함께 나란히 출국 금지까지 당했고요. 소환 경찰 조사도 했고 나아가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촌형과 함께 나란히 구속되게 생긴 것이 바로 김호중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는요. 소속사와 대표, 아티스트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은 외사촌의 관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요. 과거 개그맨 이광득이 자신의 친척형이다. 이미 라디오에서 직접 밝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광득 대표는요. 현재 소속사를 경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개그맨 출신으로서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었다고 합니다. 동기는 홍현희 씨가 있었다라고 해요. 우차사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척형과 함께 나란히 범죄 행각을 벌인 김호중 씨. 과연 그의 과거가 어디까지일까요? 자, 지금부터 전달드릴 내용은요. 카라큘라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 분이 직접 조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학교 학창 시절 굉장히 심각한 문제 행위들을 했었다. 많은 피해를 입혔었던 정황이 드러난다라고 알려졌었던 이 김호중 씨. 결국 증언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김호중 씨와 함께 학교를 다녔다라고 알려졌던 많은 제보자들의 증언과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좀 내용을 살펴보면 김호중 씨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막 깡패다 으스댔으며 그 당시 때도 몸의 문신 여부에 대해서는 교복을 입고 있어서 몰랐다라고 하지만 아마 그 당시 때 학창시절에 새겼던 도끼 문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자든 여자든 선배님에게 무조건 인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딱 봤는데 인사를 했는데 이 김호중 씨가 그럼에도 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사자가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인사를 했습니다? 말대꾸를 하네? 이러면서 겁나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뭐 완전 건달이죠. 그러면서 이런 증언을 당사자가 막 쏟아냈어요. 한두 대의 꿀밤이 아니라 내가 깡패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일방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요. 무려 1, 2분, 5분도 아니고 30분 이상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이렇게 동급생들 또는 후배들에게 행위들 중에 담배 심부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돈도 안 주고 했던 것 같고 당시에 선생님들도 이런 모습을 그냥 모른 척 해줬다고 해요. 다만 이런 행동을 보여줬던 건 학교에서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사실 이 김호중 씨가 학창 시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김천 예고로 또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스타킹 나오면서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다. 이게 PD와 작가와 짠 건지 모르겠지만 스토리가 다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김호중 씨는요. 이뿐만이 아니라 학창 시절에 더욱더 심각한 건 무엇이었느냐. 이 스타킹에도 출연을 했었던 김호중 씨는요. 이 파바로티라는 또 영화를 찍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온 내용들도 상당수 허구가 많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달 생활을 굉장히 한 것처럼 미화시켰다라고 하고요. 정작 김호중 씨가 건달 생활을 한지조차 모르겠다. 그냥 의학 죽이고 다닌 것 같다. 정작 학창 시절 학생들과의 큰 다툼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줄행랑을 쳤다. 이런 동급생들의 증언들도 이 영상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직접 취재한 내용이니까 카라큘라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시청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고 자, 이런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터뷰에 응했거든요. 그러니 김호중 씨 이제 어떡합니까? 지금 음주운전과 뺑소니, 증거인멸 거기에 자신의 소속사 직원에게도 직접 대리수습하라고 거의 협박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자숙하겠다, 활동을 쉬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이후로 복귀 각을 채고 있겠죠. 그게 1년일지 6개월일지 2년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대중들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다라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엄청난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찰 측에서 밝힌 건데요. 김호중이 직접 블랙박스를 뺀 걸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사용한 모친의 핸드폰, 전화도 확보했다고 해요. 자, 모든 건 아니라고 부인했었던 김호중 씨가 정말 나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은 김호중 씨가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직접 빼냈다고 의심하고 범인 도피 방조 혐의도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김호중 씨가 자신의 모친 명의의 핸드폰 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확보하여 분석 중이라고 해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사태인데 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김호중 씨가 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 경찰 초동조사에서 김호중 씨의 사고 차량인 벤틀리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상태였다라고 했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처음에는 원래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다가 사고 직후 매니저가 스스로 판단하여 제거했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 매니저는 또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은요. 메모리 카드를 빼낸 것이 김호중 씨 본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범죄 혐의의 유력 증거를 다른 이가 인멸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겁니다. 범인 도피 방조죄의 법정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김호중 씨 측은 메모리 카드를 직접 제거해
했다라는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에 일일이 답변 드릴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죠. 만약 김호중 씨가 스스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뺀 거라고 확정이 나면은 이거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모친의 핸드폰 전화에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깜짝 놀랄 증거들, 통화 내용, 영상 무엇이 담겨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